자, 안녕하십니까. 수익공장 박종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종목 액기스 시간은요, 바로 메지온입니다. 자, 메지온.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메지온 아마 급등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하지만 오늘 결과는 사실 어제죠. 자, 어제 지금 인상 3상 관련 이런 그 뉴스가 나왔었을 때 뭔가 좀 약간 꺼림직했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급등하지 않을까, 급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오늘 메지온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뭐 지금의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를 지금 바로 종목 엑기스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유대나필 바로 이제 메지온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바로 이제 이 단심실증이죠. 예, 이 폰탄 환자를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그 치료제, 이 치료제 개발에 아주 뭐 심혈을 이제 기울여 가지고 임상 3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대나필의 이제 뭐 개발 그 일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지난 2002년도 동아팜텍을 설립을 했고 발기부전 치료제 지난 2007년도, 2010년도 2상, 3상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지온으로 이제 바뀐 이후 단심실증, 이 단심실증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심장을 이제 우리가 그 심실이 두 개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좌심실, 우심실 이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환자를 갖다가 단심실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어릴 때 수술합니다. 이제 폰탄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그 뭐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뭐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악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단심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금 이 유대나필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지난 2014년부터 임상 그 1, 2상, 그 3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약품은 이제 희귀 질환제죠. 희귀 질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3개월 임상 3상 끝난 이후 뭐 6개월 이내에 뭐 바로 뭐 FDA에 그 판매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미국에서 임상 3상 400명의 그 투약을 완료했고 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나필이 어떤 치료제냐? 발기부전 약을 이제 심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장과 관련된 어떤 혈액과 관련된 이러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적응 어떤 그 분야를 갖다가 확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 허가 절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초에 이제 FDA 품목 허가 신청을 지금 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이제 이 결과가 좀 나온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는 좀 내년에 그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데는 변함이 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뭐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지금 그 회사 쪽에서는 뭐 한 4억 달러 정도 현재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키움증권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는 그 신약 가치만 지금 뭐 크게는 뭐 3조 원이 넘는 이러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나필 요번에 임상 3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회사에서 얘기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것이 서로 이제 어긋났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차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은 2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2차 이것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어떤 유의미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허가 신청, 그 판매 허가 신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뭐 그 아래에 보게 되면은 그 HLB의 리보세라님이라든지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 그다음에 강센 바이오텍 관련 이러한 그 예를 갖다가 좀 들어주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그랬었죠. 뭐 HLB도 그랬었고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실패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봤었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메이저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뭐 힘든 그러한 어떤 뭐 시점을 갖다가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기대가 좀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그 눈높이, 시장의 그 기대치, 이것에 이제 맞게 만약에 주가가 나왔었으면은 주가가 이제 좀 바로 한번 또 올라갔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만큼 올라와 준, 그러니까 이 밑에서 그렇죠, 이 아래에서의 어떤 눈높이와 그 다음에 이 위에서의 눈높이는 틀립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눈높이가 그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눈높이에 못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실망 매물이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분명히 기대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 준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가 준 부분은 이거는 좀 다소 너무 어떤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 즉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볼 때 메이지온,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급락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지금 현재 실패라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절반의 성공이니 뭐 절반의 실패니 이러한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향후에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메이지온이 자, 과연 그 이 허가 신청, 판매 허가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향후에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FDA에서 판매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다시 또 다르게 또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HLB처럼. 그래서 뭐 메이지온과 또 HLB가 지금 아주 뭐 똑같은 지금 그 뭐 상황들을 뭐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또 기사도 지금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지금 메이지온은 일단 좀 주가가 일단 오늘 뭐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뭐 장중 한때는 이제 좀 낙폭을 많이 이제 줄여주면서 좀 이제 뭐 회복을 하는 듯도 했었지만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갔었다가 20%가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뭐 기관들이 조금 담았더라고요. 뭐 기관들이 오늘 글쎄요, 뭐 이게 뭐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계속 좀 매도를 했었던 뭐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 이쪽에서 한 13만 주 정도를 갖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그 해석을 했던 부분들하고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해석을 했던 부분이 좀 다소 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시간 외에서도 좀 약간 이제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던 만큼 일단 급락세는 일단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그 메이지온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 회사가 얼마만큼 언론을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우호적인 이러한 관계를 유지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뉴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략이다라고 봐요.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제 그만큼 좀 능수능란한 이런 어떤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일단 뭐 급락세는 뭐 진정이 되어주면서 뭐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이 당장 반영될 거냐, 아니면 좀 빠졌다가 좀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차이이지, 여기서 뭐 좀 빠진다 하더라도 뭐 급락이 또 오늘 급락이 뭐 내일장까지 뭐 급락, 뭐 다른 종목들 뭐 연 3일 뭐 하한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메이저는
좀 길게 보는, 그러니까 뭐 당장 급등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는 한 번쯤은 지금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자, 메이지온이 이렇게 좀 크게 빠졌던 지금의 이 가격대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본다면은 메이지온을 갖고 지금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또 한번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메이지온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단 저는 빠질 때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추경 매도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